자, 페이크 아트 2부. 원래는 이제 그때 할 때 한 번에 다 끝내려고는 했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으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하느라고 좀 시간도 걸리고 제 목소리 상태도 이제 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끊었었는데, 오늘 한번 마무리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일단은 이게 저장이 됐을까? 나 저장이 됐을 거라 믿어, 사실. 여기에 나오는 노래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설마 얼마 안 됐나? 어떤 게? 이 게임이요? 이 게임이 얼마 안 된 건 모르겠네. 됐다. 다행히 저장이 됐네요. 저장, 챕터 7. 일단은 불 끄고 와야지. 하나. 보자. 됐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 주드의 축제. 그리핀 할머니에게 전달받은 특제 레시피를 토대로 사라와 제이드는 주드의 요리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재료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공룡알 버섯을 찾기 위해 쌍둥이 산에 올라갔을 무렵 둘은 잔혹한 야생동물과 조우하게 되는데, 야생동물? 귀여워. 되게 귀여워. 허름하지만 고풍스러운 작은 방 안.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새어 들어오는 햇빛은 여름 아침의 이른 생명력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지나간 시간이 남긴 듯한 흔적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고, 시간의 흔적은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이불과 이를 곱게 붙잡은 작은 손에서도 볼 수 있었다. 옛때 보이는 침대 위, 머리에 붕대를 감은 노인이 벽에 반쯤 기댄 채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핀 신스 님이 저 앉아 계신 분인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도리죠. 어제 점괘에서는 분명 오랜만에 만나는 인연과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 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사라 너무 귀여워. 할머니 이제 괜찮나요? 아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걱정했어요. 아무튼 그럼 이제 멀쩡하단다. 이렇게 귀여운 아가씨와 훤칠한 신선님이 도와준 덕분에 이젠 아무렇지도 않은걸. 다행이다. 사라 너무 귀여워. 진짜 볼 때마다. 할머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구나. 그나저나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축제에 맞춰서 여행하러 오셨나 보군요. 축제? 주드에 축제가 있어요? 아가씨 할아버지랑 같이 축제 보러 온 거 아니었나? 어라? 저는 그냥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랑 바다 보러 바다 보러요. 말 그대로입니다. 요 손녀에게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함께 놀러 온 것 뿐입니다. 혹시 두 사람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주드의 별등 축제에 참여해보는 건 어때요? 별등 축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예뻐 보여. 이름마저 예쁘다. 주드에는 4년에 한 번 태양이 눈을 감는 날이 있는데, 이날을 기념해 여러 행사를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죠. 태양이 눈을 감는다라. 굉장히 심오한 표현이군요.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4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건데, 두 사람 운이 정말 좋은걸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참여해보는 건 어때요?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드의 유난히 사람이 더 많았던 거군요. 오! 오! 할부지 요리 가자. 뱅커요 진짜로. 축제래 축제. 내가 또 한 축제 하거든. 저것도 뭔 소리까? 내가 또 한 축제 하거든. 사실 어느 정도 간단한 여행 계획은 짜뒀다만 이렇게 특별한 축제라면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예. 내일부터 정식 축제가 시작된답니다. 시원한 초여름의 바람과 함께 축제를 알리는 요리대회가 있는데 각 지역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발표하는 자리죠. 두 사람 자신 있는 요리가 있나요? 요리대회를 나가라 그러네? 큰일 났다. 할아버지 요리 완전 못하는데. 제가 요리는 참 재능이 없어서 말이죠. 저도 할아버지를 너무 닮아가지고요. 혹시 따로 이게 뭐야? 귀여워. 자신 있는 요리가 없다면 제가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 정말입니까? 그래주시면야 감사하죠. 왕 할머니 요리 잘해요? 할머니잖아. 밥을 한두 번 하겠니 살아야? 짱이다 짱. 안 그래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했는데 이렇게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다행이네요. 여기 창가 오른쪽 끝에 세워진 노트 보이시죠? 창가 오른쪽. 요. 밥을 하루 이틀 하나 그니까. 세 사람의 시선은 동시에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으로 향했다. 무릎을 양손으로 안은 채 두 사람을 올려다보던 사라는 재빨리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비스듬히 세워진 낡은 노트를 집어들자 세월을 담은 먼지가 햇빛에 비쳐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으치우! 에치우! 사라는 가벼운 기침 뒤에 코를 한번 쓸고 조심히 노트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가죽으로 된 표지 위에 바른 글씨체로 적힌 그리핀신스의 특제 레시피라는 문구가 보였다. 제가 친손녀처럼 아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나름 여러모로 연구하면서 적어본 것들이랍니다. 참 귀엽고 착한 아이거든요. 이제는 좀 컸다고 자주 오지도 않으니 그저 먼지만 쌓이고 있었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신 요리들이라면 분명 애정도 많이 들어갔을 테고 맛도 있을 텐데 가끔 혼자 만들어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 일반적인 요리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만든 요리의 레시피는 하나같이 다 구하기 힘든 재료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늙은 몸으로 재료를 모으는 것조차 어렵답니다. 정말 특별한 요리들인가 보군요. 그리고 사실 저는 무엇보다 그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행복해서 계속 만들었던 거거든요. 저는 젊은 시절 항상 바쁘게 살아가느라 배만 채우는 정도로 대충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 덕분에 식사가 행복했던 것 같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하죠.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손녀가 있는 입장으로서요. 그렇죠? 아, 그리고 대회에 참여하실 생각이라면 빨리 출발하셔야 할 거예요. 사용하는 재료들이 대부분 마을에서 파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구해야겠죠? 아, 모험을 떠나네. 할부지 이 책 대박이다. 요리가 12개나 적혀있어. 우리 이거 만들자. 한여름에 무더위에 맞서 싸우는 공룡알 버섯 불고기 전골. 어라? 필요한 재료들은 어디서 구하는지까지도 하나하나 다 적어뒀어요. 아마 그대로만 따라가면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주요 재료는 주도의 남쪽 바닷가에서 잡을 수 있는 꽁무니 물고기와 쌍둥이 섬과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버섯들로 제작된다. 버섯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고 무슨 말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할부지는 다 알겠지? 나 항상 살아볼 때마다 너무 웃겨. 이런 걸 저희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두 사람은 제 목숨을 구해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도 이미 이 레시피들은 다 꿰고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의미 있는 물건을 그냥 받기엔 뭐하니 요리 대회까지만 빌리고 다시 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요리 만들어서 1등하고 올게요. 댕 귀여워, 진짜로. 우리 할부지가 요리는 못하지만 이 노트가 있으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니? 댕 귀엽네, 진짜로. 이 할머니도 우리 귀여운 아가씨를 응원한단다. 아이고 참. 그러고 보니 은인들의 이름도 못 들어봤네요. 두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이치마을에서 온 귀염둥이 사라라고 합니다. 댕 귀엽네, 진짜로. 제이드입니다. 그래요. 사라양, 제이드씨 두 사람 다 오늘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저는 그리핀 신스, 다들 그리핀 할머니라 부른답니다. 네, 그리핀 할머니. 그럼 금방 갔다 올게요. 된 거요. 사라의 요리 실력 기대하시라고요. 네, 사라양 조심히 다녀와요. 가는 길이 생각보다 험할 테니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다시 재료 손질법과 요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료를 다 모은 다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푹 쉬고 계십시오. 너무 귀여워. 사라야, 같이 좀 가자꾸나. 빨간 망토 같다, 그쵸? 멍하 다래님 어서와요. 안녕. 할부지, 그래 시간이 없어. 오늘 안에 찾아야 할 버섯만 무려 4개라고. 나 이따 낚시도 해야 해. 그러게 평소에 운동 좀 하지. 잠깐만. 어라? 이상하다. 어라? 좀 뼈를 때리네, 저 자식. 담배 좀 먹지 말고. 와우. 담배는 할 말이 없다만 운동은 나름 매일 하잖니. 뼈 잘 때리네. 그쵸? 예쁜데 우리 꼬맹이. 이 하람이 나이를 좀 생각해 주거라. 나도 젊었을 때는 말이다. 그 다음 대사 말하면 할부지 팬 다 떨어진다. 이 꼰대를 차단하고 있다. 말할 힘이 남아있으면 빨리빨리 오세요. 평소에 잠만 자던 녀석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팔팔하지? 역시 나이가 깡패구나. 나 너무 속상해. 나? 헉. 살아야 잠깐만 제발 같이 가자꾸나. 내 사이에 이렇게 점이 많이 들어가면 사람들도 싫어할 게다. 맞아요 이거? 어라라. 할부지 여기 봐. 제이드는 나무에 기대 숨을 고르며 사라를 바라봤다. 사라는 어서 오라는 듯 제이드를 향해 손짓했지만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제이드는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보거처럼 점점 부풀어버리는 사라의 볼에 제이드는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다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귀여워 진짜. 제이드의 다리가 멈춘 곳에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색 하늘, 그리고 그 아래 수놓인 작은 사람들과 그들을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품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그렇다, 이것이 주드였다.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이윽고 청량감 넘치는 바람에 지휘가 시작되었다. 나뭇잎은 멜로디를 넣어 힘차게 흔들거렸고 강물과 새들이 화음을 맞춰 한편의 오케스트라를 펼치기 시작했다. 태양의 미움을 받는 그녀는 오늘도 순백색의 캐플린을 꼭 눌러쓰고 있었다. 붉은색을 머금은 선글라스는 그녀의 시선이 온전히 세상을 향하게끔 코 아래로 살짝 자리를 비켜주었다.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긴 옷과 새하얀 장갑들로 온몸을 뒤덮은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그 옆 발바닥에 스티커를 붙은 고양이처럼 고장난 한 남자가 있다. 그는 괜히 티셔츠를 엄지와 검지로 집었다 떼기를 반복했다. 어머. 티셔츠는 잘 어울리니까 그만 좀 뒤척거리고 여기 좀 봐봐. 제이드예요. 앞에 부분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까 설명을 드리면 젊었을 적의 제이드와 다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죠. 지금 사라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 뭐가? 별장.
오, 별장! 별장?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여기에 별장을 한 채 짓는 거야. 그리고 매해 여름마다 다 같이 놀러 오는 거지. 다 같이? 뭐 앵무새야? 아, 미안. 그냥 궁금해서. 사람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네. 나 아니었으면 누굴 만나긴 했으려나 몰라. 아마 또 안 만났을 거야. 와우. 다나가 있잖아. 와! 할아버지! 댕쩌는 할아버지였구나. 할아버지 댕쩌는 사람이었어. 세상에, 세상에. 말은 잘해요. 나를 처음 본 날엔 그렇게 차갑게 대하더니. 아, 그때는 미안. 알? 그래도 사과는 꼬박꼬박 잘하네. 만약 다음 생에 날 다시 만난다면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해주도록. 내가 질투할 것 같으니까 조금 적당히. 응이 나오네? 응. 아무튼 말이야. 여기에 별장을 짓고 제이드랑 나랑 강아지가 짖으려고 그래서 제이드랑 나랑 우리 혜인까지 여름마다 3명이서 다 같이 놀러 오는 거야. 아, 상상만 해도 완전 행복하다. 제이드는 물어보고 싶었다. 여름, 자결하는 태양. 어쩌면 그녀에게 지옥처럼 느껴질 이 모든 것들을 어째서 행복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나도 언젠간 할 수 있겠지. 강렬한 바람소리 탓인지 마지막 말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제이드는 약간의 쓸쓸함이 묻은 그녀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제이드와 사라는 한동안 말없이 펼쳐진 광경을 음미했다. 아, 여전히 아름답구나. 제이드는 왔었구나? 다나랑 옛날에. 나보다 더? 세상에. 근데 여기에 사라가 있는 거네? 순간 뒤를 돌아보는 사라의 모습에서 다나가 보였다. 와우. 그럴 리가 있겠니? 우리 사라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단다. 방금 잠깐 고민한 것 같은데. 사라보다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나열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줄였구나. 그래도 정답을 맞췄으니 봐줄게요. 정답이구나. 자, 예쁜 광경도 봤고 잘 쉬었으니 다시 출발해볼까요? 아유, 사라야. 보는 나도 힘들다. 그만 걸어가, 제발. 지친 할아버지를 독려하며 산을 오르는 일도 조금 지쳐갈 때쯤 사라의 눈앞에 커다란 고목나무가 보였다. 하늘을 향해 당당히 뻗어나가는 가지들의 모습이 마치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세계수 같았다. 아마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숲의 이정표이자 섬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사라는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크기의 나무에 눈이 휘둥그레져 곧바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크기가 만든 택시 탓인지 가까운 듯 하면서도 멀었다. 사라가 나무 앞에 도착했을 땐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상태였다. 잠깐 모자를 벗어 부채질을 하던 사라는 나무를 다시 올려다봤다. 바라보는 목이 아플 만큼 높았다.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난 다음에 바라봐야 겨우 그 끝이 보이는 수준이었다. 사라는 다시 나무로 달려갔다. 아, 뭐야, 귀여워. 그러고서는 팔을 양쪽으로 뻗어 나무를 안았다. 청량한 나무의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사라는 나무를 안은 채 손끝과 끝을 맞추며 한 바퀴를 돌아봤다. 어림잡아도 14라는 있어야 겨우 안을 수 있을 크기였다. 사라가 10명이 있어야 되네요. 모든 궁금증을 해결한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과 수많은 생명들의 연주회가 들려왔다. 주드의 수호신이 선사하는 푸르른 그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등을 기대고 휴식을 취하는 작은 소녀의 모습은 한편의 그림 같았다. 사라는 그제야 저기 아래에 두고 온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오늘따라 맥을 못 추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 푹신푹신한 바닥이 입기를 짚으며 일어나려는 찰나 고목나무의 틈 사이에서 옹기종기 휴식을 취하고 있는 버섯 가족을 발견했다. 귀여워! 이건 누가 봐도 앞구르기 하면서 다시 봐도 공룡알 버섯인데? 이 말하는 거 봐, 진짜로. 할아버지! 빨리 여기로 와봐요. 할아버지! 그래. 잘 됐구나. 금방 가마.
할아버지 힘들어. 저 멀리서 나무를 붙잡고 휴식을 취하던 제이드가 화들짝 놀라 대답했다. 하지만 거리가 먼 탓인지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사라는 지나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며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아, 버섯은 나만 찾고 나만 요리에 진심이지. 날도 더운데 빨리 하고 가면 정말 좋을 텐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오래간만에 좀 쉬려고 놀러 온 건데 어째 일이 더 늘어난 것 같구나. 그리고 난 지금도 최대한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금방 가봐. 아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너무 그래. 뭔가 궁시렁대는 것 같긴 한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네. 아휴, 나 혼자라도 빨리 따야지. 내가 따서 할아버지 보여주는 게 훨씬 빠르겠다. 나무와 각별한 사이가 된 제이드를 뒤로하고 사라는 다시 고목나무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사라의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잘못 들었나 싶어 무시하고 걸어가려는 찰나 풀숲 한쪽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순식간에 겁을 먹은 사라는 혹시 몰라 챙겨왔던 작은 무기를 급하게 꺼내들었다. 잔뜩 움츠린 어깨 아래로 꽉 쥐고 있는 모종삽이 보였다. 뭐야? 얼라? 모종삽이네. 야, 너! 뱀인지 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할부지 짱 무섭다. 아, 너가 아니라 할부지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걸? 잔뜩 겁먹은 사라였지만 여기까지 와서 버섯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만약 위험한 동물이라면 재빨리 도망갈 거라고 수없이 되는 뒤 실눈을 뜬 상태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너? 사라가 실눈을 뜨고 마주한 광경은 아주 비참한 양육강식의 세계였다. 잔인한 야생동물 한 마리가 우걱우걱 무언가를 맛있게 씹고 있었다. 고라니였다. 어라? 고라니구나. 고라니였다. 두둥. 아. 이 버섯은 내가 먼저 발견한 거야. 저리 가. 두둥. 두둥. 사라가 말릴 새도 없이 고라니는 마지막으로 남은 버섯 하나마저 알뜰하게 해치웠다. 그런 다음에는 사라를 바라보며 오묘한 표정을 지었다. 히식. 고라니 이 자식. 놀라서일까 어이가 없어서일까 그대로 얼어버린 사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양손에 모종삽을 꼭 쥔 채로 잠시 후 겨우 도착한 제이드가 눈치 없이 사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건넸다. 어디가 인간을 무시해? 인간을 무시해? 우리 공주님이 특별한 재료를 찾았나 보구나. 할아버지 찾긴 찾았는데 제가 내 버섯 다 뺏어 먹고 나 비웃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에? 어디 갔어? 도망갔어. 두 사람이 바라본 장소에는 이빨 자국이 가득한 버섯 뿌리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고라니 고기가 맛있다지? 맞나 그거? 속상함과 분노가 섞인 사라의 마음은 제조법이 잘못되었는지 크게 폭발하고 말았다. 아까 분명 고라니가 내가 먼저 발견한 버섯 먹었단 말이야. 그러고는 날 보면서 비웃었어. 아니 근데 피식. 고라니? 고라니가 사람을 보면 웃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구나. 특히나 겁이 많은 고라니는 애초에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 사라가 잘못 본 게 아니니? 아닌데. 이거 진짜 고라니가 먹었는데. 할아버지 나 못 믿는 거야? 사라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일단 버섯이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닐 테니 더 찾아보자꾸나. 할아비도 이제 정말 열심히 찾으마. 아니 뱅커에 없네. 사라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아버지와 함께 고목나무에 도착했지만 역시나 아까 발견한 버섯은 송두리째 뜯겨나가고 없었다. 사라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따라 엄청나게 배가 고픈 고라니였을 거라 생각하고 한 번은 봐주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10여 분 후 사라와 제이드는 또 다른 버섯을 찾아냈다. 할아버지! 여기 봐봐. 여기 또 있어. 그리고 동시에 아까와 똑같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잠깐만 설마? 또야? 고라니? 또야? 뭐야 이거? 오잉? 치워봐. 응? 치워봐.
채워봐. 됐다. 오잉? 이차. 오잉? 저거 뭘까? 아주 댕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뭐야? 다람쥐인가? 오잉?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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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토끼야! 댕커여워, 진짜로. 그, 많던 버섯을 순식간에 해치운 고라니는 또다시 사라와 제이드를 향해 만족스러운 웃음을 내보였다. 할아버지 봤지? 아까 얘가 뺏어 먹었어, 내 버섯. 할아버지, 아까 내가 말했잖아. 제가 버섯 다 뺏어 먹고 온다니까. 진짜 고라니구나. 겁이 많은 동물이라 가까이에서 보기 힘든 동물인데 많이 배고픈 모양인가? 얄밉게 웃던 고라니는 사라와 제이드를 빤히 쳐다보다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자리를 옮겼다. 마치 사라와 제이드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할아버지 우리 쟤 따라가 보자. 만약 따라갔는데 또 우리 놀리는 거면 그땐 버섯 전골이고 뭐고 고라니 고기 파티를 여는 거야.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아니 사실 할아버지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헤이 소리 되든 끝까지 가봐야겠어. 저거 맞아? 고라니의 진두지휘 하에 뿔난 사라와 눈치 보는 제이드가 뒤를 따랐다. 사라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에 뛰어가기도 했지만 야생의 재빠른 고라니를 사람이 따라갈 순 없었다. 씩씩대는 사라와 적절한 거리를 지키며 움직이던 고라니는 아까 지나쳤던 고목나무 근처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라가 발견했던 버섯의 반대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다 어느 한 곳에서 고라니가 우뚝 멈춰섰다. 그 자리에는 사라가 발견한 나무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큰 고목나무 한 그루가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버섯이 잔뜩 널려 있었다. 이건 아까 봤던 버섯과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생김새구나. 아마도 바로 이게 우리가 찾던 공룡알 버섯 같구나. 그럼 아까 그 버섯은 뭐였지? 혹시 고라니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준 건가? 그런 거 같구나. 사라야 저 고라니를 좀 보렴. 고개를 돌려 바라본 고라니는 아까와 비슷하게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닌 만족한 듯한 온화한 웃음처럼 보였다. 사라와 제이드는 일단 산을 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룡알 버섯을 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필요한 버섯들이 잔뜩 있어서 수월하게 재료를 모을 수 있었다. 모든 버섯을 다 모은 뒤 할아버지에게 가방을 맡기고 다시 돌아봤을 땐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라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었다. 오이, 고라니가 도와줬네. 사라의 그림 일기. 아주 나중에 그리핀 할머니가 한 이야기를 해줬다. 내가 처음에 발견한 건 타조알버섯으로 공룡알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는 무시무시한 독버섯이라고 했다. 근데 고라니는 이 버섯을 먹어도 괜찮다고 했다. 결국 고라니는 우리 버섯을 뺏어 먹은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였다. 그리고 또 하나. 주두에 사는 고라니는 굉장히 호전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호전?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가 만났던 고라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핀 할머니가 돌봐줘서 다른 고라니보다도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른다고 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붙여준 이름도 있다고 했다. 고라고라니? 지금 뭐야 저게? 고라고라니가 뭐야? 진짜로. 어이가 없네. 1년 중 단 하루 그 안에서도 태양이 눈을 닫는 단 3시간. 제이드와 사라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몽롱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텅 비어버린 당신을 위해 적는 찬란하고 심심한 위로. 챕터 8 태양이 눈을 감는 날. 멍뭉멍뭉이? 그니까 멍뭉멍뭉이? 어라라? 밝게 반짝이던 별들은 휴식을 취하고 이는 새벽빛이 그 자리를 대신해 세상을 밝혔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선선한 아침이 주들을 찾아왔다.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은 오늘만을 기다렸다는 듯 조금은 상기된 얼굴과 말투로 행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축제 참가자들은 열심히 모은 재료들을 한가득 챙겨 가볍지만 긴장된 발걸음으로 335 광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제이드와 사라의 밤은 유독 길었던 탓일까 평소보다 더 치근덕거리며 붙어있는 졸음을 쫓아내려 애먹었지만 하루뿐인 요리대회를 망칠 순 없으랴 별장 안에서 식사를 마친 제이드와 사라도 슬슬 마을 광장으로 이동할 채비를 마쳤다. 사라야 이제 출발해볼까? 근데 할아버지 괜찮은 거 맞지? 당연하지. 왜 그러니?
지금 할아버지 얼굴이 판다가 됐는데? 제이드는 의아한 마음에 유리창에 얼굴을 비춰봤다. 크게 뜬 눈 탓에 이마에 있는 주름이 약간 깊어졌다. 손가락으로 눈두덩을 눌러보며 확인해보니 두 눈 아래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아마 밤새 꽁무니 물고기와 혈투를 치른 탓이었을 것이다. 제이드는 털털하게 웃어 보이며 사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라야, 오늘은 예정대로 자전거를 타고 갈 거란다. 안 다치게 헬멧이랑 보호대를 잘 차고. 헬멧이랑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무릎 보호대까지 다 찼어. 잘했다. 그리고 사라는 아직 서투니까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준비해두라고 말해뒀단다. 셋이 맞아? 너 다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오늘도 역시 내 발이네. 나도 언젠가는 두발 자전거를 타고 말 거야. 제이드는 백발이 되어버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알 수 없는 멋들어진 검은색 바이크 헬멧을 머리에 썼다. 헬멧의 이마 부분에는 도도새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귀여워. 제이드는 B급 영화의 주인공처럼 엄지를 세우며 나름 멋진 대사를 내뱉어봤다. 사라야, 준비됐니? 사라 또한 마찬가지로 엄지를 세운 오른쪽을 쭉 내밀며 멋지게 대답했다. 가보자고! 제이드는 만족한 듯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별장 앞에는 초등학생이 탈 수 있는 정도의 작고 아담한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손잡이 앞 부분에는 꽃으로 치장된 작은 바구니도 달려 있었다. 완전 예쁜데? 그리고 그 옆에는 사라의 자전거를 크기만 키워 그대로 복사해둔 듯한 생활용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마찬가지로 꽃으로 치장된 작은 바구니가 달려 있었다. 할부지가 이거 타면 부서질 것 같은데? 바꿔오마. 귀여워. 둘은 모아둔 재료들과 그리핀의 노트를 챙겨 별장을 떠났다. 제이드는 사라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페달을 밟았지만 그마저도 사라는 전력 질주를 해야 할 판이었다. 제이드는 한여름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느긋하게 풍경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고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상에는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초록빛 가득한 세상과 작은 마을들이 가득했고 그 위에는 천천히 하늘을 유영하고 있는 몽글몽글한 구름이 보였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들이었다. 여름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기분 좋은 상쾌함이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그런 풍경의 이면에는 짧은 다리를 굴리며 일생일대에 도전을 하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의 분노가 제이드에게 닿게 된 건 나래 마을을 지나고 나서였다.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 둘은 나래 마을을 지나 주도의 중심 초록새 마을에 도착했다. 사라는 할아버지를 째려보며 연신 거친 숨을 내뱉었다. 제이드는 일부러 헬멧을 벗지 않은 채 시선을 회피했다. 초록새 마을은 여느 때보다 더 소란스럽고 복잡한 하루가 찾아온 듯했다. 주도 축제 2일차 요리대회가 시작된 것이다. 드디어 주도 축제의 2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분들은 본인이 공수해온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해 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주도표 요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리대회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공룡알 버섯 없는데 괜찮을까? 공룡알 버섯 불고기 전골에 공룡알 버섯이 없으니 잠깐 대답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보자. 그러셨구나. 우승도 좋지만 함께 쌓은 추억만큼 값진 건 없으니 말이다. 내 목표는 우승인데 어허 사라야 안된다. 아무튼 화이팅! 사라 이 자식. 하지만 사라와 제이드에게는 그리핀의 특별 레시피 노트가 있었다. 비록 비장의 무기였던 공룡알 버섯은 없지만 기필코 기가 막힌 불고기 전골을 만들어내리라. 요리야! 떠던 고기 조물. 오! 그 다음에요 당근 쇽 허잇 쇽 오, 저 칼질 좀 잘하는 듯? 어떤? 팍! 팥! 파다! 얏! 얏! 냄비에 다 집어넣어! 당근, 양파, 고기 돌려 먼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때요? 저 요리 좀 하죠. 띠딘 띵띵띵띵. 와우. 와우. 다행히 노트에는 그 제이드도 완벽히 만들 수 있을 만큼 와 정말 잘하신다. 아주 상세한 레시피가 적혀 있었고 사라와 제이드는 공룡알 버섯이 없는 공룡알 버섯 불고기 전골을 무사히 만들어냈다. 짱이죠? 자, 제이드 씨와 사라 양은 본인이 만든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할아버지 어떡해? 이 할아버지 임기응변만 믿어라. 임기응가? 임기응가! 이 불고기 전골은 아주 특별한 요리입니다. 대자연을 거닐던 소와 유서 깊은 간장으로 만든 불고기에서는 드넓은 대지를 누리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미나리 그리고 버섯의 향긋함은 새벽 이슬 속 풀잎의 잔잔하지만 강력한 생명력과도 같죠. 마지막으로 이 육수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재료들을 마치 처음부터 원래 하나였다는 양 자유롭게 관용을 베풀어줍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주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아, 딱 걸렸구만. 음식에는 여러 영혼과 마음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이 요리를 만들어낸 곳은 바로 주드 해안에서부터 자유롭고 용맹한 선장의 웃음이 흘러들어왔으며 손가락산의 다정함과 붉은 달 해변의 낭만 한 스푼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음식은 이곳이 주드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죠. 네, 정리해보자면 그냥 버섯불고기 전골이라는 말이군요. 아, 저 사람도 똑같네. 하하. 네, 뭐 그렇죠. 저거 다 가스라이팅이잖아. 따뜻한 불고기 전골과는 상반되게도 요리대의 승자는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결정되었다. 풍부한 맛과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멋진 플레이팅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낸 사람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게 되었다. 아이 진짜 아쉽다. 할아버지가 나처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공룡 알버섯을 딱 하나만 더 찾았더라면 우승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남 탓을 하네. 살아야 살다 보면 가끔은 실패할 때도 있는 거란다. 그리고 이건 실패도 아니지. 비록 대회에서 우승하진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 추억으로 남지 않았느냐. 그건 맞지만 상도 하나도 못 받고. 제이드가 사라의 아쉬움 섞인 투정을 받아주고 있을 쯤 멀리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할머니, 제이드, 사라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핀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이제 안 아픈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일이신데 여기까지 나와 계십니까? 들어가서 쉬고 계시죠. 공주님과 신사님 덕분에 아주 괜찮아졌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네. 이제야 기억났지 뭐니. 이 검은색 고집불통 제이드. 에? 일단 집에 가서 더 이야기하자꾸나. 감사의 의미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뒀단다. 사라는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입술을 억누르며 할머니를 따라갔고 제이드는 머릿속에 5만 가지 물음표를 떠올리며 그리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세요? 그렇게 도착한 그리핀의 집에는 아주 근사한 만찬이 사라와 제이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대 레시피 노트에 적혀있어 도전해보려 했으나 너무 어려워 보여 포기했던 요리들이 한가득 차려 있었다. 머리를 흑백으로 반반 염색한 여인이 요리가 담긴 접시와 수저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하게 놓고 있었다. 아까 요리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슬슬 자리에 앉아 식사하자꾸나. 앞치마를 벗고 식탁자리에 앉은 여자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턱을 괜 채 신스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과 팔에는 새하얀 얼굴과 대비되는 수많은 흉터 자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헉! 죄송해요.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 어라, 언제까지 나를 아기라고 부를 거야. 흐름 끊겼어. 나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라고. 네가 백발노안이 되어도 여전히 나한테는 귀여운 아이란다. 일단 손님이 계시니 인사부터 할까? 그제야 제이드와 사라의 시선에 눈치챈 헤이즐은 민망한 듯 자기소개를 이어갔다. 안녕하세요. 전 헤이즐이라고 해요. 이야기 들으셨을진 모르겠지만 그리핀 할머니의 베프죠. 처음 뵙겠습니다. 제이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 사라라고 합니다. 근데 언니 머리 짱 예뻐요. 고마워. 서로가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눈앞에 놓인 만찬을 바라보고 있던 사라의 배꼽 시계가 크게 울려 퍼졌다. 붉어진 사라의 얼굴과 약간의 웃음소리를 시작으로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다. 놀라울 만큼 근사하고 맛있는 음식에 약간 기분이 풀린 사라는 그리핀과 헤이즐에게 요리축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고 소식 들었단다. 이 늙은이 때문에 상도 못하고 아쉬워서 어떡하나. 할머니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그 버섯은 당연히 할머니 드릴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딱 하나만 더 찾았더라면 분명 우승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할아버지? 사라의 말이 맞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투정은 제가 받아줄 테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라도 분명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가치를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 사라야? 제이드의 말대로 사라는 분명 보이지 않는 중요한 무언가를 배웠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에는 사라는 아직 조금 어렸고 패배의 씁쓸함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삼켜야만 했다. 그때 시무룩한 사라를 쳐다보고 있던 헤이즐이 가볍게 물었다. 사라야, 우승하면 뭐 하고 싶었어? 사실 그리핀 할머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아끼는 레시피를 주셨으니까 꼭 우승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 아픈 몸도 더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속상해도 속상하다는 듯 사라는 말끝을 흐렸다. 속상해도? 생각해도. 그 대답을 들은 헤이즐은 싱긋 웃어 보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왔다. 사라야, 요리라는 건 꼭 맛만 좋다고 다가 아니야. 그럼요.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재료나 기술 같은 건 누구든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요리는 그 속에 깃든 마음이 특히나 중요해. 소중한 사람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 요리를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 요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사라에게는 그 마음이 아주 충분한 것 같은걸? 헤이즐은 마지막 말과 함께 한눈에 봐도 무거워 보이는 트로피를 사라에게 건네주었다. 사실 헤이즐은 이번 요리대회의 우승자였다. 어라? 요리를 좋아하던 그리핀 할머니에게 제대로 전수받은 음식들이었고 그제야 눈앞에 펼쳐진 근사한 식사 만찬이 이해가 됐다.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아닙니다 헤이즐 씨. 이건 온전히 헤이즐 씨의 실력으로 타신 건데요. 아이의 투정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라가 받는 게 맞아요. 사라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자 어서 받으렴. 우승을 축하해. 울어. 고마워요 언니. 오늘은 바보 할부지보다 훨씬 낫다. 귀여워. 사라는 제28회 주드베 요리대회의 진정한 우승자가 되었다. 속상한 마음이 모두 풀린 사라는 그제야 마음껏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핀과 헤이즐은 그런 사라를 보고 호탕하게 웃어 보였고 그 미소는 어떤 표정보다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앵커에 없네 뭐임. 해가 중천에 떠있음에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인연들과의 만남, 고라고라니와 버섯들, 황혼과 함께한 밤낚시, 그리고 대망의 요리대회까지. 짧은 날들 사이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내일이면 다시 제이치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둘은 간만에 풍족한 수면과 함께 조금은 늦었지만 행복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내일 주드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리핀과 헤이즐에게 마지막 안부 인사를 전하러 갔다. 어제 요리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광장에는 아직까지도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핀씨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훤칠한 신사님과
귀여운 공주님 덕분에 정말 멀쩡하단다. 라고는 말하시지만 어제도 사실 열이 좀 올랐답니다. 이 정도 나이에 아픈 게 갑자기 멀쩡해지면 그것도 이상한 거란다. 할머니, 지금은 나아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필요하면 제가 또 찾아올게요. 고맙구나. 사라는 마음이 정말 예쁜 아이야. 착해 참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이즐 언니도 맛있는 밥도 해주고 1등상 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라를 봐서 너무 좋았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자. 그새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두 분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다음에 꼭 다시 찾아와 제대로 된 보답하겠습니다. 섭섭하게 보답은 무슨 보답? 이렇게 둘이 웃는 모습만 봐도 이 늙은이는 행복한걸. 이곳에서 잠시 마음속 응어리를 모두 내려놓아도 괜찮으니 언제든 주드에 다시 놀러오렴.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죠. 그러면 정확히 언제 떠나는 거니? 내일 오전 중에 바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기엔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풍등축제까지 즐기고 딱 돌아가는 거니? 시간은 참 알맞구나. 축제가 또 있습니까? 풍등축제는 또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왔구나. 제이드는 참 겉으로만 보면 헤이즈처럼 완벽주의자일 것 같은데 말이야. 할머니, 그거 칭찬이지? 마음대로 생각하려무나. 외딴 바닷가 마을에서 풍등축제라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주는 게 좋겠구나. 이건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주도의 설화란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삶이 존재한단다. 첫 번째 삶에서 인간은 세상의 주체로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인생을 일구며 살아가고, 두 번째 삶에서 별들은 인간의 일적 사랑했던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주고 바라보며 살아가지. 하지만 두 번째 삶을 사는 별은 태양이 떠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며 어둠이 두려운 세계에서만 비로소 제 모습을 찾고 그제야 세상을 비추기 시작한단다. 모든 것이 멈춘 세계에서 외로이 그런 별들을 안쓰럽게 생각한 달은 태양에게 잠시만이라도 아량을 베풀어달라 간청했다더구나. 그리고 그런 그녀의 진심을 이해한 태양 또한 단 하루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 우리는 그들을 태양이 눈을 감는 날이라고 부른단다. 영원 아래 먼지만큼이나 하찮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밝게 반짝이며 한때 사랑했던 이들을 만나러 온단다. 그리고 사람들은 별이 된 이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풍등을 날리는 거지. 아주 밝고 붉은 풍등을 날리며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며 말이다. 우와 할아버지 뭔가 말이 어렵지만 우리 꼭 하자. 나도 날리고 싶어. 태양이 눈을 감는다라. 매우 인상 깊은 표현이군요. 그렇지. 실제로 보면 더 인상 깊을 거야. 그래서 오늘도 광장에 사람들이 북적거린 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랑 언니는 같이 안 가요? 이 할머니는 주드에 살면서 이미 많이 날려보기도 했고 오늘은 몸이 이러니 좀 쉬려고 한단다. 헤이즐도 오랜만에 같이 다녀오는 건 어떠니? 내가 어떻게 할머니만 내버려두고 놀러가겠어. 나도 이미 많이 해봐서 큰 감흥도 없고 풍등이야 또 몇 년 뒤에 날리면 되지만 할머니는 그때 없을 수도 있잖아. 옵쉣, 요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어. 아파. 또 무슨 말만 하면 기잡아당기더라.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지. 지금은 할머니랑 있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말이란 건 아다르고 어다르단다. 흥이다. 귀여워. 사라와 제이드는 둘의 귀여운 말다툼을 구경했다. 마치 자신들을 똑같이 보는 기분이었다. 헤이즐은 붉어진 기와 함께 사라와 제이드의 등을 떠밀었고 둘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거리로 나섰다. 광장에는 벌써부터 풍등을 소중히 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제이드와 사라는 풍등 2개와 돗자리 하나를 구입하고 광장의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둘은 각자 둘은 각자 풍등을 만들고 그 위에 소원을 적으며 대화를 나눴다. 할아버지, 그럼 이 풍등이 하늘의 별에게 가는 거야? 그렇지. 마치 바다의 등대처럼 별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거란다. 그렇구나. 별들이 이 풍등을 보고 잘 찾아왔으면 좋겠다. 저 별들 중에는 우리 아빠도 있겠지?
그럼 혜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찾아올 게다. 내 아들은 누구보다도 사라를 사랑했거든. 다행이다. 풍등을 만들어 봅시다. 뿅. 종이 풀 묻혀. 쇽. 얍. 하나 더. 잘라. 어딜 잘라? 이렇게 잘라. 그치? 쇽. 실로 뿅 하고 리본. 한 번 더. 슝.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리본을 짠. 됐다.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자 그리핀의 말처럼 태양은 서서히 눈을 감았다. 마치 세상에 전원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염원을 적은 풍등에 하나둘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꺼져가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불빛들은 태어나고 있었다. 저마다의 아픔과 그리움과 사랑과 추억이 담긴 풍등은 하나둘 하늘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두둥실 떠오르는 가벼운 풍등 속에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마음들과 그리움과 울음이 한가득 담겨 있을 것이다. 먼저 떠난 이들이 헤매지 않고 나를 잘 찾아오기를,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 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아직 마음속 구멍이 메워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심심한 위로가 되기를. 당신의 풍등을 보고 찾아오는 저 별도 분명 당신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간정히? 우리 주드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사라와 함께 찾아왔구나. 당신도 이 풍경을 보면 분명히 좋아했을 텐데 말이야. 누가 그러던데 당신은 낮에 뜨는 별이 되었을 거라더군. 그래서 나도 이렇게 풍등을 날려보내. 당신이 나를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말이야. 너무 이건 슬픈데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핀 할머니가 아빠는 낮에 뜨는 별이 됐을 거래요. 할부지가 말해준 아빠는 별처럼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나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보고 잘 찾아와야 해요. 할부지랑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댕슬퍼 이거. 저마다의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불빛은 마치 하나의 은하수처럼 찬란했다. 광장에 모인 모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소리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다. 와, 그림 진짜 예쁘다. 그리고 풍덩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졌을 땐 먼저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겨두고 간 따스함만이 오래도록 잔향처럼 남아있었다. 그리고 다시 태양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여명이 주들을 비추기 시작할 때 풍경들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몽롱하게 흐릿해졌다. 챕터 8 너무 슬픈데? 맞아 저거? 챕터 9 아이스크림의 전사 제이드는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억의 편린들은 여전히 건재했고 이따금씩 튀어나와 그를 괴롭혔다. 뒤집어진 세상에 남겨진 아이스크림 구름과 텅 빈 벤치의 모습 그리고 낄낄거리는 델브리뉴의 웃음소리는 제이드를 심연으로 추락시키기 충분했다. 이게 챕터가 또 몇 가지 있는 거야? 9, 10, 10까지 있네. 10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뚜뚜뚜뚜.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아이고. 그냥 넘겨버렸어. 이런? 안 되는 거야. 그 멀쩡하게 생긴 양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인 거야? 아니 이렇게 화창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래서 육지 사람들과 불화가 생긴다니까. 바다 날씨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저기 멀리 보여? 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얗게 보이는 게 다 파도야. 그리고 딱 보니 조만간 바람도 많이 불겠구만. 지금 배 띄웠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전부 책임질 거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아나? 저 하늘이 결정하는 거지.
아이스크림을 헐쩍거리고 있는 사라의 눈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듯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늘진 벤치 아래에는 사라의 발이 무심하게 앞뒤로 흔들거리고 있었다. 사라의 문자.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 왜 안 나? 이러다가 아이스크림 다 완전 다 먹겠어. 미안하구나. 근데 할아버지 우리 이번엔 진짜 재밌었다. 그치? 할아버지 풍등 날릴 때 무슨 소원 빌었어? 재밌었단다. 할아비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사라야, 할아버지가 지금 좀 바쁘구나. 무슨 일 있어? 우리 사라가 어제 집에 가기 아쉽다고 하루 더 있자고 했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할아버지 꼭 오늘 돌아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단다. 그래, 좋은 골치 아프구나. 할아비가 해결하고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당연하지. 고맙구나. 다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인생이란 게 원래 쉽게 풀리진 않는 거지. 뭐가지? 암암. 근데 이 아이스크림 짱 맛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니 문득 지난 밤이 떠올랐다. 여태 먹었던 음식들 중에 최고로 맛있었던 요리를, 그리고 따뜻한 얼굴을 가진 그리핀 할머니와 마음씨 착한 헤이즐 언니. 사라의 회상은 기억을 타고 의식 위를 무한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회상은 최종적으로 헤이즐 언니는 아이스크림도 잘 만들까라는 질문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양이 열기에 맞서 싸우던 아이스크림이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아, 아까워라. 찝찝하게 손에다 다 묻어버렸네. 에이, 귀여워. 사라는 앉은 채로 고개를 숙여 벤치 밑을 바라봤다. 뒤집어진 세상의 하늘에는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진 구름이 생겨버렸다. 그리고 그보다 먼 곳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거꾸로 걸어가고 있었다. 걸어오고? 응? 헤이솔? 헤이솔이 왜 여기 있지? 오늘은 배 안 뜨니 그렇게들 하쇼! 매표는 짜증 섞인 말과 함께 문을 쾅 닫아버렸다. 어제까지 축제를 즐긴 사람들이 전부 항구에 모여 북적거렸다. 다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한 모습들이었다. 제이드는 닫힌 매표소 옆에 앉아 잠시 머리를 기댔다. 분명 자신보다 이 지역에서 훨씬 오래 살아왔을 매표원의 말이 정확하겠지만 기획 없이 섬에 갇혀 골치가 아픈 것 또한 사실이었다. 제이드는 안주머니에서 꺼낸 담배를 입에 물며 중얼거렸다. 사람도 많고 짜증나는구만.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제이드 맞지? 제이드는 목구멍 속에서 올라오는 한숨을 겨우 틀어막고 이제 막 입에 문 담배를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혹시 저희 만난 적이 있던가요? 정말 제이드야? 와, 자네 엄청 바뀌었구만. 누구세요? 그 검은 머리가 완전 새하얘졌어. 물이 쪽 빠졌구만 그래. 노년의 남자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무리가 보였다. 사람들을 의식한 탓인지 조금씩 흩어져 있었으나 10명 남짓한 인원은 모두 같은 조직인 듯했다. 먼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쪽 심사분의 얼굴이 익숙지가 않은데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사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 이거 내가 알던 제이드가 맞나? 혹시 저를 다른 분과 착각하신 건 아닐지. 이거 참 섭섭하구만. 적어도 가족 얼굴 정도는 기억할 만하지 않나? 하기야 가족이라고 치기에는 뭐한가? 그러고 보니 그 흰둥이 인연은 아직 잘 살아있나? 쉣! 저 새끼 말하는 것 봐요. 꼴 봤는데요. 제이드는 마지막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제이드 주위로 몰려왔다. 남자는 그들에게 괜찮다는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쳐보였다. 제이드와 남자의 신장은 대략 잡아도 2뼘 정도 차이가 나 보였다. 그 산만한 덩치는 여전하구만. 좀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일정이 있어서 말입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이처가는 천조가리 딸랑매고 골목길에서 제 덩치보다 훨씬 작은 애들이나 패던 놈이 이제는 신사가 다 됐구나. 아주 귀티가 흐르네 흘러. 사람을 비꼬는 특유의 저 재수없는 말투. 제이드는 그제야 이 남자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다. 델브리뉴.
그때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 없네. 역시 자네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만. 정말 잊어버린 줄 알고 조금 서운할 뻔했지 뭔가. 내가 했던 일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네. 내 언젠간 죽으면 그 죗값을 전부 치를 테니 오늘은 이만 서로 갈 길 가지. 뭐 그래. 그건 알아서 할 부분이긴 한데 말이야. 델브리니는 한쪽 입꼬리만 올려 보였다. 그리고 재킷 안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다. 금색으로 반짝이는 세련된 케이스가 눈에 띄었다. 담배를 입에 문 채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바로 옆에 있던 검은 정장의 사내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자네도 불 필요해? 아니 사양하지. 제이드의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어. 딱 두 가지 흑과 백이 있을 뿐이지. 질서, 규율, 좆같은 소리. 와우, 자네도 알지 않나? 이 세상은 아직도 힘이 최고야. 근데 도덕이 뭐 어떻다고? 참 코미디언들이 이런 대사를 배워야 하는데 말이야. 내 이야기가 재밌었으니 다행이네. 최근에 글이 잘 안 적혀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아무튼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만 가보겠네. 서로 갈 길 가면서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고. 거참 딱딱한 건 여전하군. 반가운 마음에 건넨 인사를 차갑게 받아칠 건 없지 않은가? 어차피 혼자 왔으면 술이나 한잔하지. 오랜만에 우리 얼간이들끼리 말이야. 술은 몸에 해롭다네. 언젠가 자네는 다시 날 찾게 될 거야. 저 새끼. 제이든의 검은 정장 무리를 제치고 자리에서 벗어났다. 혹여 사소한 안가품이라도 할까봐 뒤를 의식하며 걸었지만 다행히도 낄낄거리는 델브리니의 웃음소리가 전부였다. 제이드는 곧바로 사라가 앉아있던 벤치로 향했다. 벤치에는 아직 다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이 떨어져 있었다. 사라가 먹던 것이었다. 사라야? 이런 불안한 그런 거 하지 마라. 제이드는 목소리를 높여 사라를 불러보았다. 사라야 어디 있는 게냐?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인파에 소리가 묻힌 까닭일 것이라 생각했다. 제이드는 더 강하고 큰 목소리로 사라를 불렀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하려무나.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목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제이드를 쳐다볼 뿐이었다. 순간 제이드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일그러지는 느낌을 받았다.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메스꺼움이 느껴졌다. 제이드는 쓰러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온통 검게 변한 세상이 그를 반겼다. 쉣! 납치당한겨? 길을 잃은 앨리스는 잠시 동안 조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커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녀의 등장에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했어요. 이거 맞추는 거네? 자, 과연 어딜까요? 핫, 핫, 핫. 클로버. 그치. 클로버들은 오늘도 넓은 장미정원 전체를 나눠서 관리했어요. 장미들이 놀라지 않게 잘 분장하고 말이죠. 그들은 정원사였으니까요. 매일같이 정원을 둘러보던 한 클로버는 어느 날 장미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볼 때마다 그 감정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장미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장미는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클로버는 이야기를 망가뜨리고 했어요. 클로버는 활활 타는 불길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웃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했어요. what? 스페이스. 스페이드는 하트를 잡아갔어요. 그러자 하트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답니다. 뭐가 문제야? 난 충분히 노력했다고. 이 엿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스페이드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스페이드는 하트를 깊은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하트는 결국 영영 왕국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다이아. 다이아는 오늘도 성 안을 청소했어요. 먼지 한 톨 없는 바닥에 빗자루질을 하고 얼룩 하나 없는 투명한 창을 닦아냈죠. 사실 수십 년째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 순 없잖아요. 그는 나지막히 한마디를 뱉었답니다. 지루해. 언젠가 사람들이 이 카드 왕국을 찾게 된다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에 감탄하겠죠. 그 안에 갇힌 것들을 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닿을 수 없는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헛된 희망일까요? 그저 답답한 현실에 적응하는 게 이성적인 해답이겠죠.
물음은 꼬리를 물었지만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카드들은 왜 지루하고 무서운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카드들의 왕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 왕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하기 싫은 일들만 잔뜩 시키고. 그러니 만약 사라가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라면요. 다들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숙제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더 재밌고 신나거든요. 사라는 벤치를 책상 삼아 그리던 그림이 드디어 완성됐는지 기지개를 키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자, 오, 드디어 다 그린 거야? 네, 역시 그림도 쉽지 않네요. 뭘 그린 건지 언니가 한번 봐도 될까? 안 돼요, 지금 비밀이에요. 대신 이따가 꼭 보여줄게요. 그래, 그래.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해지는걸? 그래도 이렇게 언니랑 있으니까 되게 좋다. 오늘은 거의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쓸쓸했거든요. 역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었어. 사라는 하일리의 티셔츠를 보며 밝게 웃어 보였다. 다행이네. 그럼 옆에 앉아도 될까? 언니 안 돼요. 왜 안 될까? 하일리는 침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언니가 싫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서 아직 끈적끈적하거든요. 여기는 괜찮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아, 고마워. 이제 좀 괜찮니? 네, 완전 괜찮아졌어요. 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그런지 두근거리던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아까는 길 잃어버려서 많이 놀랐지만 다행히 다시 여기로 돌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꼭 찾으러 올 거니까 괜찮아요. 정말 부러운 걸 누군가 날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하고 행운인 일이거든. 맞다, 언니. 이제 언니 이야기 해주면 안 돼요? 아까 여행 이야기는 충분히 해준 것 같은데 더 궁금한 게 있니? 아니요, 아니요. 언니는 뭔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언니도 헤이솔, 시안이, 고양이 구출 작전 전부 다 들어줬잖아요. 이제 제가 들어줄 차례거든요. 애기가 벌써 철 들었나벼. 고마워, 꼬마 아가씨. 좀 무섭고 재미없겠지만 한번 해볼게. 사라는 벤치에 앉은 채로 다리를 앞뒤로 흔들거렸다. 석양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빨갛게 변하는 세상이 모습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나아가는 것만큼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꿈도 목표도 정말 소중한 것들이지만 날 반기던 사람도 기다리던 사람도 모두 다 떠나버리면 전부 의미 없는 일들이더라고.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렸어. 삶이 마지막을 향해 다가갈수록 시간 또한 빠르게 흘러갔지. 결국 나는 어디에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여기로 겨우 도망쳤지. 어쩌면 나도 꼬마 아가씨처럼 길을 잃어버렸던 게 아닐까 싶어. 하일리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지난 삶을 추억해보았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나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야? 아, 따지려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굳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적는 게 아니야. 더 완벽하고 문제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지. 사람의 인격이라는 건 기억을 토대로 구성돼. 그리고 실존하는 기억이 없는 지금은 특히나 더 완벽하고 문제없는 구조가 필요하지. 사람의 정체성은 결국 복잡하게 얽힌 정보의 합이거든. 그렇군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또 하나의 세상이 완벽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물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해. 물음과 답변의 꼬리가 무한한 혈전을 치르다 마침내 그 답이 끝났을 때 그제야 비로소 또 하나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아직 물음이 남았다는 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의 증명이거든. 사실 저는 뭐 일개 연구원이니까 박사님이 까라면 까야죠. 근데 그냥 제가 살아있을 때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못 믿었다는 소린가? 에이, 또 그러신다. 이쪽 분야의 천재 중의 천재. 루이스 캐럴 박사님을 누가 의심해요? 너는 어때? 저 많은 인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니? 글쎄요. 외관만 보면 에벌리 씨가 좀 멋있죠. 나는 채저가 특히 마음에 들어. 이런 퀴퀴한 공기나 맡으며 연구하는 나와 다르게 세상을 자유롭게 탐험하잖아. 아, 그런 거라면 전 채저 친구로 할래요. 여행 가는 동반자나 친구. 꽤 매력적이지 않아요?
태샤는 친구가 없는데? 하나 만들죠 뭐. 되게 쉽게 말한다. 그러면 네 말대로 친구라 부를 만한 캐릭터의 페르소나부터 상세 컨셉트까지 보고서로 작성해서 가져와봐. 에? 와우. 그냥 해본 말이죠. 한 팀이 몰아서 해도 어려운 작업을 제가 혼자 어떻게. 나는 하잖아. 나는 하잖아. 꼴받누. 그건 박사님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20시까지. 만약 못 태우면 주말도 다 반납해야 될 거야. 6개월 만에 첫 주말인데 새로 만들진 못해도 이벤트 하나 정도 만들어 볼게요. 괜찮아요. 응? 언니도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자주 길을 잃어버려서 할아버지가 막 찾아오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울고불고 할아버지만 불렀었는데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길을 알겠더라고요. 여기는 처음 오는 곳이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가는 곳을 잘 모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언니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헤매지 않고 잘 다니면 되죠. 그러게 나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었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들이었을지도 모르겠네. 쓸데없이 평화로운 해질녘의 광경이었다. 하품 나왔어. 내일 몰려올 폭풍우와 대비되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네. 아, 사라야 이거 보여? 이건 헤이솔 초콜릿! 좋아하는 거 맞니? 당연하죠. 제가 할아버지 다음으로, 아니다. 할아버지랑 헤이솔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이 헤이솔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누구한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이거든. 잘 들어준 보답으로 주는 선물이야. 예,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스페이스바. 이렇게 막 눌러야 되는 거야? 휴. 자요. 언니도 배고프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란 말이 있죠? 냠냠. 혹시 언니랑 결혼 안 할래? 쉣. 안 돼요. 엥? 왜?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비밀. 그렇구나. 그래도 언제든 생각 바뀌면 언니한테 얘기해줘야 돼? 고민해볼게요. 애기가 벌써부터 막 꼬셔 사람을. 아마 할아버지는 사라랑 같이 있는 저택안에서 사라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언니가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언니는 사실 모르는 게 없는 천재거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떠날 시간이야.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이렇게 갑자기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것만 받아주세요. 사라는 급하게 주머니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다. 서툴게 접혀진 쪽지 안에는 삐뚤삐뚤한 그림체로 그려진 작은 지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언니의 친구 사라가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아까 언니가 빌려준 물감이랑 노트를 열심히 그렸던 거요. 여기가 제가 사는 제이치 마을이고 바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 할아버지 집인가? 아무튼 언니 시간 나면 꼭 놀러와요. 제가 언니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라는 아무리 봐도 나랑 결혼해야겠다. 이쁜 언니 그럼 진짜 안녕. 오늘 진짜 재밌고 즐거웠어요. 언젠가 제이치 마을에 오면 그때는 제가 완전 맛있는 헤어이솔 초콜릿을 줄게요. 하일리는 저물어 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미 정해진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 이건 수많은 업데이트와 시간의 흐름 사이에서 발생한 오류일까? 아니면 이것 또한 진화의 한 과정일까? 다크 초콜릿으로요. 맞지. 다크 초콜릿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건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존재다. 상처받고 지친 마음에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다가도 아주 사소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하나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비록 지금의 내 마음엔 슬픔이 아주 조금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만 오늘 느낀 따스함은 눌러버렸어. 오늘 난생 처음으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다.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 이래서 스페이드들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만 빈정거리지. 드디어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청소를 하나 했더니 병신같이 또 빗자루나 쓸어야겠구만. 우린 돌아간다. 저건 너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래서 범죄자 새끼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완전히 제멋대로군.
스페이드 팀 전원 해당 에피소드 정지시키고 상황을 체크한다. 마지막 챕터야. 챕터 10. 신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고 지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악에 희생된 사람들의 간절함과 로보지즘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의 말처럼 그저 세상의 순리대로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는 것만이 신의 과업이라면 관측자나 관찰자가 더 적합한 이름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아는 신은 죽었다. 데이트 신이 역시 한결같네요.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말이죠. 심심한 안부를 물어도 잘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말이 한 문장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당황한 제이드는 헛기침을 하다 사라에 들린다. 헐럭헐럭! 파인씨 그게 아니라 찔리긴 찔리셨나봐요. 등 좀 두드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동안 기침이 멎지 않던 제이드는 찬물을 한 컵 다 들이키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무슨 일 있는 거죠? 티납니까? 아주 많이요. 장난스럽게 안부를 묻는 파인이었지만 말투와 다르게 내려간 그녀의 눈썹은 제이드에 대한 걱정이 그대로 묻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게 말입니다. 이번 여름에 주도에 다녀왔는데 말이죠. 에일리 파인. 제이드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죠. 제이드의 가장 깊은 내면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녀와의 이야기는 작은 병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이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오늘 그쪽에 들은 건 이름 몇 자밖에 없네요. 제이드 씨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갑작스럽네요. 오, 드디어 말을 하네요. 오늘 종일 이런 상태로 있으면 영업방해로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해볼까요? 글을 적을 때는 이따금씩 그런 설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신이 있다기엔 이 세상은 너무나 추악하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만약 지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의 간절함과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죄 없는 자들의 고통을 반복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앙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제 생각에 신을 향한 기도는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은 이 세상을 그저 순리대로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려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저희가 동물 세계의 양육 강식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결국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일도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라면 전지전능한 창조주나 신이 아니라 관찰자, 관측자 정도가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꽤나 철학적이네요. 그러게, 꽤나 철학적이네. 그날 그 대화 이후 제이드는 파인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다나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이드는 의심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부 꿈은 아닐까. 이 밤이 지나고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면 언제나처럼 그녀가 웃으며 인사를 건네오지 않을까. 한동안 그는 넋이 나가 있었다. 하지만 넋설로 이루어진 부정도 잠시 제이드는 줄곧 외면해왔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더 이상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제이드는 결국 모든 걸 놓아버리기로 다짐했다. 헉. 차가운 밧줄 사이로 흔들리는 얼굴을 밀어넣으며 마지막으로 따스했던 봄 기운을 추억하던 그때 그의 뒤에서 발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혜인이었다.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잃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라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네요. 헉! 물컵 옆에 놓인 커피잔에 제이드의 얼굴이 비쳤다. 동시에 은은한 기름 냄새가 감돌았다. 그렇습니다. 제이드 씨를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느꼈을 공포감과 두려움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감정을 표출한 방식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라는 놈은 이만큼 나이를 먹어놓고도 왜 이렇게 아이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감정적인 부분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이드 씨 혹시 당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해? 파이는 또다시 뜬금없는 질문을 내뱉었다. 바꾸고 싶은 과거가 누구보다 많을 텐데 말이야. 바꾸고 싶다고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전에는 괴로움에 빠져 세상을 증오하기도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하는 건 없었고 그제야 깨달았죠.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고민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걸. 제이드의 답변이 틀렸는지 파이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뱉었다. 역시 완전히 동화됐구나. 한 토씨도 다르지 않는 대답이야. 꼬마 아가씨와의 만남은 네가 주는 선물 같은 거였을까? 파인씨? 하나, 제이드, 당신은 자신의 기억과 존재에 대해 단 한 번도 의문을 느낀 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어를 잃고 괴로워하던 그 시간의 기억 속에서 당신은 파인이라는 정신과 의사를 만났을 테지. 분명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느낄 기억일 텐데 어째서 파인은 그때와 지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응? 둘. 와우. 단호한 것 봐. 둘. 사라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지? 혜인은 홀로? 그럼 사라는 어디에서 입양이라도 해온 자식인가? 아리나 밀러,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지? 셋. 당신은 제이드가 맞아? 아! 죄송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외계어를 듣는 기분입니다. 앨리스, 이제 이야기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이렇게 반전이 있다고? 이거 뭘까? 과연? 잠시 잊어버린 기억을 돌려줄게. 무한히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당신이 하고 싶었던 선택을 해봐. 이상한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그때처럼. 죄송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아, 그리고 우리 꼬마 아가씨한텐 언니가 선물해줬다는 이야기도 잊지 말고 전해주고. 응? 그녀는 작게 속삭이며 티켓 하나를 건넸다. 이상한 이만치 세련된 티켓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을 이상한 나라에 초대합니다. 응? 상세한 부분까지 전부 기억나진 않겠지만 넌 이미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었잖아. 헉! 엥? 너! 아니, 뭐는 댕쩔잖아. 잠깐만, 이건 저기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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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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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아니, 근데 이게 스토리를 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이드죠? 제이드가 거울을 보거나 할 때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아까도 보면은 커피 잔 속에 비춘 자기 모습을 봤다는데 그게 제이드의 모습이 아니라 여자의 모습이었잖아요. 심지어 제이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남자 모습도 아니고 여자 모습이었잖아. 왜? 헉! 헉! 이중인격 막 그런 건가? 다중인격?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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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쩔어 모임.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 어?
아무튼 페이크 하트였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나머진 저기 일단은 아? 아니, 왜? 이런 반전이 있다고? 이거 나중에 풀 그걸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대박이다. 와. 모임? 리얼? 놀랍네. 음, 음. 정말 쉽지 않은. 아, 근데 스토리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전에도 하면서 느꼈지만 정말 스토리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 그겁니다. 와,